자, 이제 됐어요. 안녕하세요.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보이시죠? 인사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꿨어요, 지금. 네, 원상복구 됐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요거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했던 거 약간 제 얼굴이 길게 나왔었던 거는 탭이었어요. 그런데 이 탭을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유튜브 녹음하는 걸로 지금 설정을 해놔서 스트리밍은 아니고요. 녹화를 하는 걸로 해놨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라이브로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못 보면은요, 나중에 유튜브 녹음한 거 동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뭐로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2020. 자,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자, 2020 1월 13일. 2020 재밌는 것 같죠? 2020 1월 13일 항공사 채용 소식. 이렇게 주제를 좀 정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사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예, 손 흔들기 할 때 또 손을 흔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시부터인데 저도 좀 아까부터 대기를 했어요. 많이 좀 정보를 주려고. 그리고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서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을 좀 하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하트, 좋아요. 네, 요즘에 요거 안 했었죠? 제가, 작년에도 좀 했었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안 했다가, 올해 계획표를 한 5장을 짰어요. 잠시 보여드릴까요? 저희 계획표? 이렇게 5장. 아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놀랄 거예요. 핸드폰이 훨씬 낫네요. 저기는, 인스타그램은. 지금은, 여기, 이쪽은, 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탭으로 동영상 녹음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쪽에서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항공사 채용 많이 기다리고 있죠? 어느 항공사 제일 가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우선은 지금은 오늘은 승무원 쪽은 조금 아니고요. 제가 오늘 좀 관여를 할 곳은 바로 지상직이에요. 왜냐면 지금 승무직은 에어부산이요. 네. 근데 지금은 언제 뜰지를 몰라요. 아시죠? 그만큼 지금 항공사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는 2번은 제가 좀 라이브거나 이제 인스타 쪽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거의 보통 10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으로 그랬군요. 지상직도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지상직 채용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카페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카페에 또 다시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할 4군데, 4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도 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요. 지금 지상직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것부터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일자리 카페,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지방 친구들은 또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오늘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자, 우선은 보통 학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항공사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승무직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항공사 승무직 하면은 기장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승무원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상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지상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직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직은 지상직인데 일반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영, 마케팅, 뭐 광고, 홍보, 그다음에 영업 관리, 그다음에 화물에 관련된 뭐 기획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일반직이라고 하고요. 보통 지상직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티켓팅 업무를 포함해서 예약 발권, 그쵸? 하고 지상직도요. 서비스 업무를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 컴퓨터에는 또 이 화면을 제가 없앴어요. 이게 이사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제 말로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할 텐데 우선은 지금은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그렇고 요번에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떤 거를 하나 갖고 왔냐면 진에어 서비스, 고객 서비스하는 업무를 지금 모집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지금 하는 방송만 잘 들어도 지상직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해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많았는데 지금 항공사 승무직 쪽에서는 채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지금은 차근차근히 조금 예행 연습,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사항을 해대고 내가 좀 떨어졌던 경험도 있고 승무원이 지금 한 2년 정도 도전했는데 경력은 없고 그렇다면 놀 수는 없잖아요. 마냥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서비스 직종에서도 그래도 항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근무한다라고 해서 항공사의 기내가 아닌 인천공항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등 그다음에 일부 우리나라 다른 국제공항도 많지요. 그리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지상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화물 운송에 관한 것도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 업무를 발주하거나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수화물 처리하는 것도, 그 다음에 보안 업무도 합니다. 보안.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밖에 이제 있다가 어떻게 되죠? 출국하려고 했었을 때 보안 검사 다 하시죠? 그래서 다들 지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한다고 해서 지상 직원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보안 질의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특강을 할 때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안 질의가 뭐냐면 미국으로 출국하는 손님들을 미리 영어로 면접을처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왔는지 며칠을 묵을 건지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건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니까 보안질의 업무.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 보안질의 업무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뽑았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 아웃소싱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웃소싱, 그 다음에 파견,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걸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왜 채용 소식을 그냥 여러분들 몇 개 올려서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하질 않고 조금 구분을 하고 도전을 하면 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학원에서 말하는 지상직 승무원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 직원이고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용어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상 직원, 그 다음에 항공사 승무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직. 그래서 케빈 크루, 뭐 그 다음에 칵핏 크루 이렇게 좀 승무직은 나뉘고 지상 직원인데 업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상 직원이 그러면 다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건데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아웃소싱이다, 뭐 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근무를 하지만 대한항공 옷을 입고 근무하는 분 중에 지상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 본사 소속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소속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열사인 에어코리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에어코리아라는 지상직 업무를 하는 분들을 따로 뽑아서 근무시키게 하는 회사가 보통 일반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열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본사 일반직에서 뽑았는데 일을 맡아서 수행하지만 대한항공 유니폼을 똑같이 입어도 한 사람은 본사 소속, 한 사람은 에어코리아 소속이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제가 조금 항상 정의 내리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걸 좀 알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사 소속이랑 계열사 소속이랑 뭐가 다를까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상에서 승무원 유니폼이 아니라 검정색의 이 핀 똑같이 입고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예, 지휘 권한이 조금 본사 소속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뽑은 사람을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 내 본사 건물에서 일하지 않고 공항에서 일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휘 체계가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명령을 가지고 에어코리아 직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코리아 소속 사람들이 본사 소속에 있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바로 에어코리아 계열사 분들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당연히 누가 높죠? 네, 본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에서 본사에서 좀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임금 체계도 너무 복잡하고 또 그래서 조금 회사가 부담이 많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이렇게 계열사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항공은 에어코리아,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네 국내 공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AQ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AQ.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국내 김포공항이거나 김해공항이 아닌 국제공항, 그러니까 어디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아시아나 계열사 항공을 도와주는 지상직 업무를 하는 계열사가 바로 KA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데 안녕 누군지 알겠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데 외항사를 도와주는 그런 계열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AH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계열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계열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열사가 없기 때문이죠. 계열사의 공지, 채용 공지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줄 거는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아웃소싱이에요. 자, 그래서 아웃소싱과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무사님한테 질문을 물었는데 노무사님 지금 운전 중이라면서 제가 말한 것이 또 틀리면 어쩔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선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했나요? 쉽게 이해했어요? 어려워요? 승무직과 지상직의 차이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지상에서도 기내에서도 거의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는 다르게 서비스하는 건 아니지만 일하는 장소에 따라서 공항에서 근무하고 비행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상 직원, 그래요, 이해했군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 안 하죠? 자, 지상 직원 그리고 승무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똑같은 지상 직원이라고 하지만 본사 소속은 우리가 본사 소속으로 일반 직원 이렇게 얘기하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을 보통 지상 직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지상직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본사 소속이 있고 계열사 소속이 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핸들링 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일즈 하는 사람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세일즈 하는 업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점, 해외 항공사 지점들을 보통 GSA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일즈 하는 업무. 그래서 본사 업무랑 거의 비슷하고요.
핸들링하는 건 우리가 조업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어코리아,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시아나항공의 AQ 국내 업무를 보는 거, 그다음에 KA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업무를 보는 KA, 그다음에 외항사 업무를 도와주는 AH. 그래서 AH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좀 나눠져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그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 조업 업무를 한다, 핸들링 하는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약 발권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휠체어 고객들 아시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한사랑 서비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한가족 서비스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출국을 하시려면 도와드리기도 해야 되고, 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가족을 만나기까지 또 인수인계하면서 안내를 도와드리는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지상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다. 그 다음에 뭐 이륙합니다, 출발합니다, 뭐 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보안 업무, 그다음에 보안 질의하는 업무, 그런 화물까지 다 램프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우리가 지상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면 아주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아웃소싱이랑 용역 파견 근로랑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계열사는요, 그래서 본사 소속은 아니지만 같은 그룹 내에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진그룹에 대한항공이 있고 에어코리아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계열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말할 거는 이제 아웃소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유니에스,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한항공 예약직 매번 항상 보면은 사람인 잡코리아를 제가 제일 보는데, 사람인 잡코리아의 가장 맨 위에 항상 많이 뽑는 그런 업무가 어디냐면 대한항공 예약 발권 업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회사들 이름을 제가 유니에스만 지금 기억하는데, 하나는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 자,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 이 회사는 제가 자주 못 봤었어요. 유니에스는 자주 봤는데, 자, 여기가 사실 뭐냐? 아웃소싱이에요. 자, 그래서 파견이라고 나와 있고, 유니에스나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 이름이 힘들어요. 이 회사는 아웃소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회사를 지원할 때도 조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하고 계세요? 많이 어려우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이쪽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견은 드릴 수 없지만, 예,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표시를 바로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정의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아웃소싱은요, 기업의 업무나 그 다음에 기업 업무의 일부분이거나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맡겨서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바로 아웃소싱 업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그 업무를 전체 다 처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은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아서 시키는 거죠. 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맡은 회사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 용역과 관련된 걸 모두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제3자가 직원에게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일의 근로감독이거나 일을 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본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 이 바로 제3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업무를 맡아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까지 시키고 교육을 해서 전화 예약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일괄 업무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웃소싱 회사가, 예, 돈을 그 직원들에게 주긴 하지만 모든 교육이나 이런 일체를 다 과정 속에 해서 위탁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속은 그러면 어디예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까도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에어코리아도 계열사라고 말한 것처럼
회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웃소싱은 계열사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회사고요. 그래서 월급 체계도 다르고요. 그래서 본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항공 소속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에어코리아 소속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에서 월급을 받는 거든지 아니면 유니에스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나 모든 거는 다 그 회사 제3자가 교육은 일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진행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해야 할 일을 그냥 다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해를 하셨죠? 이게 아웃소싱이고 이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파견 근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용역업체나 근로자 파견법에 설립된 파견업체가 고용된 근로자를 자기가 고용을 하잖아요. 그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이 소속한 용역회사랑 그 회사랑 용역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쪽으로 근무를 보내는 형태를 파견 근로라고 해요. 좀 어렵죠? 법적인 거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구분을 못하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는지 누구한테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는 아웃소싱은 이 제3자가 모든 교육과 일체를 다 하고 월급만 이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파견은 이쪽의 지휘 관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파견된 회사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누가 줄까요? 네, 파견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근로라는 거는 또 제3자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 지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용역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금방 여기서도 또 하나가 회사가 뭐가 나왔냐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요 회사예요. 어디냐? 진에어 고객 서비스 센터를 파견 근무하는 진에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자기네 회사의 직원들을 파견하는 라온 HR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는 그러니까 뭐죠? 지휘와 명령 체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진에어 고객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월급은 누구한테서 받아요? 진에어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파견 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다 똑같은 거예요. 월급은 네, 본사에서 받지도 않고 계열사에서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신을 고용했던 고용회사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제3자 업체도 받는 거지만 파견은 고용되지 않은 파견된 곳에서의 지휘, 관리, 감독을 받고 여기 아웃소싱은 내가 지금 관리, 감독을 받는 이 회사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쉽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 파견, 헤드헌팅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헤드헌팅 안 당하잖아요. 아직은 경력이 조금 많으면 헤드헌팅 당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웃소싱과 파견 근로가 뭐가 다른가 이런 차이점만 알고 또 승무직과 지상직의 차이점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회사를 보는 눈이 좀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어렵나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그럼 이제부터 카페 에어24 카페 아시죠? 에어24 카페에 채용 소식을 이제 매주 올렸어요. 이제 저희 학생이 올렸는데 제가 이제는 조금 그거를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항공사 승무직이 조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라방 저장 부탁드립니다. 라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 면접의 여왕을 검색하시면 제가 이걸 녹화해서 저장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업무를 골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 개를 골랐는데 이제부터는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면이고 기업 정보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조금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사랑 표시 좀 해요. 오랜만에 저도 방송을 해서 좀 낯설어요. 그리고 이것서 막 헤맸잖아요. 약간 유튜브로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할까, 라이브를 할까 했는데 이거 두 개를 바꾸니까 아주 딱이네요. 고마워요. 사랑 표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갈게요. 제가 잡코리아에서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냐면 에어24 네이버 카페 에어24 면접의 여왕 검색하면 제가 해놓은 게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제가 저걸 못 눌러요. 누르면 가입생인 나중에 해드릴게요. 누르면 이 방송이 꺼져요. 아까도 방송이 꺼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30분? 이제 25분 47초 녹음을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괜찮아요? 이런 방송이요? 계속해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한국공항이 나왔어요. 자, 한국공항, 잡코리아. 저는 두 개를 좀 본다고 했잖아요. 잡코리아, 그다음에 사람이.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떻게 검사하는 게 검색도 이제 좀 물론 저보다도 잘해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는데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업별로 들어가서 직업별에서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왜 서비스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상직이나 항공사 승무직을 전문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전문직 가면은 법률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전문직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래서 경영 분석 컨설턴트 이쪽은 아니니까 서비스를 택하시고요. 이 서비스에서 어디를 가시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보기를 원하면 직업 선택에서 이제 서비스에서 서비스 중에서도 들어가면은 뭐 웨딩 행사 이벤트 안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호텔 카지노 콘도 쪽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저 면접의 여왕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항공사 취업을 돕는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관광 항공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행 관광 항공 전체를 보면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관광 통역 가이드가 있고 면세점이 있고 OP가 있고 공항 지상직, 여행사, 조종사 승무원, 기자 수속, 여행 상품 개발, 항공사, 현지 가이드, 여권 발급, 예약 발권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종사 승무원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클릭하셔도 그쪽 정보만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은 공항 지상직 쪽을 클릭했어요. 예약 발권도 물론 괜찮긴 한데 예약 발권 2개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항공사까지 하면 조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항공사, 예약 발권, 공항 지상직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승무원 쪽이 좀 많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조종사 승무원 쪽으로 클릭해서 같이 보셔서 계속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오늘은 제가 본 거는 공항 지상직 예약 발권 쪽이었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 아웃소싱 아웃소싱 업체인 대한항공의 예약 발권 센터가 지금 한 회사가 아니라 거의 2회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아웃소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 뽑고 그러니까 정말 그 예약 발권은 다 이쪽에서 전담하는 거예요. 이 부서들이 이 회사들이죠. 2회사니까. 그래서 지금 뭐 D2, D4 이렇게 나왔는데 4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 뭐 계속 뽑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제가 봤을 때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한항공의 전체 규정을 한번 달달달 외우고 싶다면 예약 발권 센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프레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의 운임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내용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지금 어느 노선을 마일지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언제 이용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스케줄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한항공의 예약센터 발권센터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한항공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승무원이 되어서 교육원에 들어가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의 3개월을 대한항공의 그런 규정사항을 달달달 알아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빡세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일반직이거나 승무직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에어코리아 뭐 갈 생각하는 친구들도 여기 붙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쉽진 않아요. 예약 발권도 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다 교육 및 업무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떨어지면 바로 탈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좀 내가 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어 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 천천히 가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좀 공부 좀 하고 다른 항공사도 좀 알아보겠다 하면 예약발권센터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은 아까 말했던 근데 유니에스 그 예약센터 조금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왜 여러분들도 공부하기는 참 좋냐면요. 회사가 설명해놨어요. 한번 사람이나 직업 잡코리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유니에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다 나와 있어요. 국제선, 국내선 예약 발권 상담사 모집 해놓고 1번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 발권 업무를 한다. 두 번째 대한항공 서비스에 대해서 원스톱 안내 상담을 한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한가족 서비스, 스카이패스 수화물에 대해서 달달달달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무원에게도 물어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고요? 이걸 언제 처리하고 제가 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맨날 묻는 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승무원에도 똑같이 물어요.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유니에스랑 참 이름 힘들어.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 이쪽을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는 아웃소스입니다. 주식회사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파견 업무예요. 두 군데. 자,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다시 좀 더 클릭해 놓을게요. 자, 진에어 고객 서비스 센터를 에서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이 회사 진에어의 또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파견 업체는 라운 HR, HR이 이제 휴먼 리소스 해가지고 이제 뭐 인간 그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지 조직 원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휴먼 리소스 HR 그거예요. 리소스 해가지고 하는 건데 라운 HR에서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에어에 보내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 센터로.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쪽의 명령을 받아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고객 서비스나 CS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나쁘지 않죠. 근데요 보니까요. 이따가 제가 꼭 카페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보세요. 고교 졸업 이상이에요. 다른 거는 초대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경력, 신입, 무관. 그러니까 경력 상관없어요. 그런데 학력은 고졸 이상이에요. 괜찮죠? 그런데 급여가 놀랐어요, 제가. 2,400에서 2,600만 원이에요. 아까 대한항공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회사, 아웃소싱